공무원 시험이 일단 최근에 인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한 학생들 수가 워낙에 많죠. 예를 들면 국가직 같은 경우가 모집 인원이 5,000명 정도인데 지원을 22만 명 정도가 합니다. 4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렬에 합격하는 거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학원이랑 같이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뭐 여기 표에서는 뭐 정규반 7, 8월 달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영어입니다.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접근되는 부분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 책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 개념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기하실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중간중간 빈자리 아무 때나 필기하셔도 되고요. 들으셔도 됩니다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연간 강의 계획 이걸 나눠 드릴 테니까 뭐 요 뒤에 필기하셔도 이거 나눠 드릴까요? 먼저 이거 뒤에 필기하실래요? 뭐 찢으실래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1년간 강의할 계획표인데 요거 먼저 나눠 드릴게요. 네. 아파? 옆으로 좀 자, 일단 요거는 제가 1년 강의 연간 계획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공무원 시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입니다. 보통 이제 제로 특강 시간에 보통 이제 쌤들이 이제 자기 과목 위주로 설명합니다만 일단 저는 전 과목을 다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5과목이 시행이 되죠. 크게 2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건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목표를 여기로 합니다. 국가직은 올해 기준으로 4월 7일이었고요. 지방직은 올해 기준으로 6월 19일인가? 예, 시험을 쳤었습니다. 맞나 시간이? 좀 헷갈리는데. 자, 근데 내년엔 5월 죄송합니다. 5월 19일이죠. 아이고. 정신이. 자, 5월 19일입니다. 근데 요게 일반적으로 올해만 2018년도만 이렇게 시행이 됐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다시 6월 달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6월 둘째 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의.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5월 달 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올해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해가 6월 달에 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 때문에 6월 달 선거 있었잖아. 그지? 그때 당겼다는 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 시험이 6월 달에 한 번 더 있었는데 내년엔 지방직하고 서울시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수 있는 거는 내년에 국어를 기준으로는 2번밖에 없습니다. 소방 있습니까? 이게 소방. 소방 있나요? 소방은 3월 달에 칩니다. 소방은 3월 달에 일반적으로 따로 칩니다. 시행을 합니다. 자, 일단 소방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방은 일반 행정 준비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문제가 달라서 일단 여러분들 일반 행정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시간에 꼭 부탁드리고 오리엔테이션에 부탁드리는 거는 공부 오래 할 거 아니잖아. 맞지? 뭐 한 5년 계획 잡고 있습니까? 경제개발도 아니고 한 1, 2년 안에 무조건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되는 애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는 애들 가장 큰 특징이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쭉쭉쭉 흘러가다가 6개월 정도 지나버리면 잘 생각해봐. 지금부터는 그냥 6개월 지나가면 내년 1월이 돼. 내년 1월부터 준비해갖고 이 2시험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보통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생들이 보면 데이터로 제일 많이 나오는 연도가 1년에서 1년 6개월이 합격생이 한 30~40%가 넘어요. 수험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많은 기간이 뭐냐면 2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그 차이가 첫 번째 6개월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초반에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가방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 2년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통 이제 첫 시간에 희망을 드리는 얘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시험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 솔직히. 경쟁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직은 40대이고요. 지방직 부산시가 작년에 하반기 공채가 있었거든요. 하반기 시험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반기 시험에 48명 뽑는데 9,931명이 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경쟁 거의 1등을 했습니다. 228대 1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의 시험입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지난 5년 연속 거의 전국 컷 1등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부산 시시는 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컷이 전국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핑크빛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녹화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붙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 시험을 통과한 학생이 작년에 제 수업 들을 때 내가 요거 시험을 통과한 애가 공부를 정확하게 1년 1개월 했습니다. 1년 1개월만 이거를 넘어갔습니다. 얘 사람 아니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얘가 그렇다고 좋은 학벌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얼마냐면 직장생활 4년 하다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단절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시작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3년인가 4년 하고 89년생 여학생입니다. 나이가 있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베이스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1년 1개월 만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인정할 만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따라가야 돼.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첫 시간에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슨 시험 있고 어떻게 내가 치어야 되는 거 먼저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직렬이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 부산시 준비하시는 분들 부산시 점수 얼마인지 아세요? 영어 몇 점 맞아야 돼? 그지? 야, 이러면 이미 출발부터 삐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했으니까 오늘 듣고 나시면 최소한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점수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커트라인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됐죠? 자, 일단 7월달 수업하시면 오리엔테이션 시간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렇지만 미리 한번 합시다. 국가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가직입니다. 지방직은 여러분들 부산 하시는 분들은 부산시를 근무를 하죠. 사복 손 들어봐요. 사복.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경남 있나? 경남 어디예요? 김해. 김해는 올해 부산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해. 그래 가자. 김해 올해 경남에서 컷 1등이 김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국가직원 직렬이 뭐가 있나? 그러면 국가직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은 직렬이 검찰 직렬입니다. 검찰 어딘지 알겠죠? 검찰청에 근무하고요. 참고로 부산에서 검찰에 합격하시면 지역 연구로 새로 생긴 검찰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애가 얘기해 주는 거고요. 지금 그 남자분들은 가면 주로 하는 일이 그 유치장 들어오는 사람들 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화로 요거도 먹고 뭐 이런 거 좀 하고요. 여학생분들은 주로 가시면 검사보라 그래서 검사실에서 근무합니다.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유리할 것도 같지만 이걸 좀 잘해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찰이 있고 여기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출입국 관리직이라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직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항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가장 로망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근무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좋아하고요. 남학생분들은 출입국 관리직 조심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불법 체류자 잡으러 다닙니다. 잘못 걸리면 이게 이거 봉 차고 막 댕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직렬입니다. 근데 일단 선호 직렬입니다. 이게 선호 직렬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는 아시겠죠? 당연히 세무서입니다. 세무서고요. 그 다음에 관세나 세관, 관세청에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좀 많이 뽑았던 데가 고용노동부라고 있어요. 고노부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요즘 말이 좀 많지, 고용노동부. 그리고 자, 교정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교정직은 어딘 줄 아세요? 교도소 근무하는 데입니다. 교도관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교정직입니다. 요거 이제 크게 이제 국가직에서 뽑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나요? 자, 하시고 본인들 생각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 목표를 하시는 분, 교육행정. 네,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은 여기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직 교육행정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신의 직장급입니다. 여기는 발령받는 데가 국립대라든가 이렇게 좋은 데 좀 발령을 많이 받아서 아주 좋습니다. 고로 컷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는 앵간하면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행정, 그 다음에 지방직 교육행정은 지방직 요 날 같이 칩니다. 지방직 교육행정은 어디 근무하냐 그러면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제 서무실이라 그러나 이게 왜 행정실. 예, 거기 근무하고요. 참고로 근무 여건이 가장 좋은 거로 평가받는 건 교육행정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겠지, 그지? 예, 급여가 제일 작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가장 리얼하게 급여도 다 직렬별로 털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잖아, 그지? 생각해야 되지. 자, 이렇게 되면 요게 크게 칠 수 있는 두 가지 시험입니다. 대충 아시겠나요?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얼마의 점수를 맞아야 여기 합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합격 점수가 중요하겠죠, 그죠? 점수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일단 공무원 시험 과목의 첫 번째가 국어, 영어, 한국사,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이게 필수 과목이라 그래서 반드시 모든 직렬에 반드시 치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나 그러면 선택 과목 하나, 선택 과목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 두 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행정학이죠.
행정학 제일 많이, 행정학 하시면, 아직 안 했구나. 행정학을 제일 많이 하고요. 사회를 그 다음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학 사회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건 절대 편견 없는 걸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행정학 사회를 많이 하는 거는 행정학 사회를 하면 여기 모든 직렬이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행정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출입국 관리직이라,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를 빼고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직렬별로 선택 과목이 제약이 있어요. 근데 행정학이랑 사회 혹은 수학, 사회, 과학, 행정학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면 이걸 저희가 선택 깡패라 그러거든요.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해야 되겠다. 법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기 싫은 거 과목 하다가 이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학과 사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라? 선택 깡패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이거 먼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학이라 그러겠고요. 제가 사회라 그러겠고요. 공무원 시험은 요것들은 말 그대로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를 원점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입니다. 그렇게 더해요. 반면에 선택 과목은 뭐냐면 과목별마다 편차가 있잖아, 그지? 그 편차를 다룹니다. 전체적인 평균 나누기 뭐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 왜 고등학교 수능 칠 때 표준 점수라고 기억하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해서 평균을 50으로 적어요. 평균이 50이야. 거기다가 내가 점수를 잘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필요 없고 100점 맞았을 때 몇 점, 이거는 100점이면 100, 100, 100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죠? 100, 100, 100 이렇게 더해집니다. 근데 행정학이 요번에 어려워가지고 조정이 제일 높았는데 74점입니다. 100점이면 74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점 맞으면 74점으로 계산된다고.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72점 정도로 계산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법도 71점, 그게 다 셉니다. 요렇게 계산됩니다. 이걸 더하는 거예요. 이게 컷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가끔 컷 보면 이렇게 컷이 뭐 300 몇 점, 400 몇 점 이렇게 나와요. 그 컷이 이렇게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직 부산시 점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올해가 조금 낮아서, 올해 좀 낮은 겁니다. 낮아서 374점입니다. 왜 낮겠습니까? 시험이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374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384점입니다. 작년 지방직은. 그리고 왜 작년 하반기 추가 시험이 있었다 그러죠? 하반기 추가. 아까 이게 220대 1 그거. 예, 그때 컷은 396점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감을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자, 국가직 갈게요. 검찰 직렬들은 보통 380선을 봅니다. 출관직 380, 대충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컷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고 세무도 380 한 1 정도 보시면 돼요. 요즘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세 같은 게 한 375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노동부가 이번 시험은 369점인가로 나왔습니다. 좀 낮습니다만 이것도 7, 80점 같이 나가요. 근데 다 비슷한데 교정이 보통 340점 정도가 뚝 떨어집니다. 교정이 왜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똑같아. 자, 이게 봐봐요. 여러분들은 누가 물어요? 어디 근무하십니까? 했을 때 여기 부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합니다. 하고 어디 근무하십니까? 교도소요. 이게 컷의 차이를 놔두는 겁니다. 근데 일도 조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래요. 몇 명을 뽑는 데가 중요하겠죠. 많이 뽑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그지? 일반적으로 검찰은 올해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뽑고요. 출관직 같은 경우도 150에서 300명 사이를 뽑습니다. 뽑는 이는 깡패는 세무입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800명입니다. 많이 줄어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뽑습니다. 역대 최고 많이 뽑았는 건 2년 전에 1800명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가 나올지는 12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많이 뽑는다고 좋아하지만 왜 세무를 1000명이나 뽑겠어요? 많이 털라고? 아니, 많이 그만둬요. 세무는 1년에 30%가 그만둡니다. 처음 지원했던 사람들의 업무가 강해서 그래요. 일단 세무, 그 다음에 관세 관세도 약 150에서 200명 정도가 되고요. 올해 고용노동부가 528명을 뽑았는데 보통 한 300명 정도를 보시면 올해 많이 뽑았습니다. 올해 좀 많이 뽑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교정이 작년에 무려 960명 뽑았습니다. 작년에 내가 했잖아요. 960명이나 이게 보통 교정이 한 200~300명을 뽑는데 작년에 갑자기 96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에 그렇게 구속들이 많이 됐잖아. 성견 지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지? 그래서 많이 뽑았나 봐요, 이미. 그래서 근데 올해는 한 200명, 300명 선으로 줄어들 겁니다. 자, 대충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부산은 어떻게 뽑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산 지방직은 너무 좀 지저분하나? 이게 표 같은 거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으나 좀 적어보라고. 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PPT 담당하는 애가 어제 파업을 해갖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만든 게 PPT 담당하는 애가 있는데 어제 얘가 야 PPT 좀 만들어 갈게요. 싫어요. 이래갖고요. 어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이제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잘 만드는데 자식이. 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저작년 2015년인가요? 2015년에 480명을 뽑았어요. 많이 뽑았어. 이거 정말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48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7년이죠. 올해 2018년 295명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뽑습니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평균 이렇게 해도 항상 시험 지원자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부산시는 3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시험입니다. 10,000명이 칩니다. 아시겠죠? 부산시 10,000명 친다. 10,000명이 치니까 이 정도가 되고요. 현직에 근무하는 애들 말로는 항상 인원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현직에 있는 애들은 연락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부산시 인원을 2년 주기를 이렇게 뽑는데요. 2년 필요한 인원을 뽑았답니다. 2년을. 왜냐하면 왜 출산 휴가라든가 휴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2년 주기로 뽑아서 발령을 한다고요. 발령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1년 6개월 인원 소요로 이제 뽑겠다고 얘기가 나왔답니다. 나왔기 때문에 많이 뽑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인원수 정도로 갑니다. 계략적인 인원은 아시겠어요? 일단 요렇게 정도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0명 뽑다가 올해 100명 확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도 인원이 좀 적지만 교행 점수를 안 적어드렸네요. 컷을. 교행은 보통 400점 가까이 육박합니다. 근데 왜 400이나 가냐 그러면 자, 좀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이쁘게 적어야 되는데 개떡같이 적었네요. 그냥 편하게 기억하세요.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같은 데서 출제랍니다. 인사혁신처라고 출제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교육행정은 평가원, 여러분들 평가원 거는 훅 들어오지. 교육평가원 어디야? 수능 출제하는 데서 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가 엄청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내년엔 새 시험 전부 다 인사처에서 통합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평가원이 낼 수도 있지만 거의 통합하면 이제 난이도는 전부 다 헬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까지 대충 뭐 직렬 이 정도 있고 이거 파악됐나요? 됐나요? 네, 그러면 요 정도를 먼저 보시고 아까 내가 김해시 말씀을 드렸죠. 김해시가 올해 컷이 372니까 부산하고 같이 갔어요. 부산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고 올해 김해가 지방직에서는 아주 높았던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충 이제 좀 뭐 지저분하지만 그냥 이렇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쌤 제가 몇 점이나 맞으면 될까요? 라고 보시면 이제 시작합시다. 자, 1년 했다. 1년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꽈락이라고 있어요. 꽈락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어, 영어, 한국사든 5과목 중에 한 과목이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다른 과목 다 100점 맞아도 탈락이야. 그러면 그 꽈락률이 올라와요. 꽈락률이 올라오는데 보통 꽈락률이 제일 높은 과목이 영어고요. 꽈락이. 40점 못 맞는 애가 몇 명 됩니까? 40%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40점을 못 맞아요. 그게 영어 시험입니다. 됐죠? 나머지 전체 꽈락률 20% 정도 나오니까 국어, 한국사나 20, 30%가 이제 꽈락이 나와요. 그 문제가 어렵다는 말이잖아.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점수가 생각보다 공부를 막 팠는데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20문제를 20분을 줍니다. 한 과목당. 뭐 그렇다고 국어 20분 자 됐습니다. 영어 넘기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100분 안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푸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이따 기출문제 한번 봐봐요. 보면 이거 독해, 여러분 수능 때 독해 해봤지? 그 독해 10문제 10분 만에 풀겠나 솔직히? 그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를 10분 만에 풀어요. 미쳤잖아요. 근데 출제위원하고 얘기하면 출제위원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라서 얘기하면 지도 교수님 하면 출제위원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했어. 교수님 출제하시면 이게 시간을 좀 늘려주면 안 됩니까? 왜요? 막 이럽니다. 애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쉽지. 자기는 교수잖아. 교수는 보면 쉽지. 이거 보면 다 압니다. 자기는 다 알지. 우린 다 모르잖아. 그게 말이 안 돼요. 출제위원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만큼 길게 내줘놓고 이걸 어떻게 1분 만에 봅니까? 여기에 맥이 있지 않습니까? 맥은 우리는 모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갭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치고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간이야. 알겠지? 그죠? 시간 때문에 많이 애를 먹습니다. 특히나 올해 또 지랄 같았던 게 국어 있죠, 국어. 국어가 지방직에서 국가직 우리를 때렸던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수능할 때 제일 짜증났던 파트가 아니죠. 비문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비문학이 갑자기 2개, 3개 나오다가 7개가 8개가 나왔습니다. 그게 지문을 이마에 잡아먹으니까 다 작살나는 거지. 됐죠? 또 비문학은 또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 추론 능력이잖아. 우리 또 추론 좀 부족하잖아. 그지?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과목 한번 보자. 대답하면서 합시다. 우리 저 이왕이면. 자, 영어 여러분들 국어 내년에 몇 점 목표할래요? 1년에 1년. 1년에 몇 점 할래? 야, 나 안 해. 녹화 안 해. 안 해. 씨. 대답.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업은 할 때 나중에 정규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멍하게 수업 들으면 정규반만 해도 5시간 언제 듣고 집에 갈래? 그지? 그래서 대답해보고 틀리고 쪽팔리고 보고 뭐 이래야 되지. 그거 몇 점 목표할래요? 100점? 야, 미쳤구나 이제. 죽는, 야, 국어 100점은 안 돼. 100점은 제가 가르치면 1년에 몇 명 볼까 말까 합니다. 1년은 무슨 말이야? 1, 2년 볼 거야. 겸손하자. 90점 합시다. 아, 역시 높은데 90은 진짜 잘 나오는 겁니다. 영어는 75? 야, 너무 겸손한데? 내가 너무 겁줬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맞는 점수입니다. 이 맞아요. 한국사. 국사 좋아해? 국사 좋아해? 국사 좋아해요? 그러면 자, 임진왜란 몇 년이야? 조선의 건국은? 야, 80점 넘기 힘들겠습니다. 자, 몇 점 하시겠습니까? 80? 내가 너무 겁줬나? 갑자기 겸손해지네, 이 사람들이. 학, 사회는, 이거는 90점씩은 나와줘야 돼요. 일단 90 나오는데 보통 학생들이 90, 85 이렇게 많이 받아와요. 1년 하고 나면. 그게 아무래도, 자, 제가 이제 영어라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거나 한국사나 선택 과목 위주는 암기 위주잖아요. 암기 위주니까 많이 이게 시간을 투자하고 외우면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요. 어느 정도는 나와. 근데 반면에 원래는 영어만 그렇다가 지금은 국어도 이제 그게 들어가죠. 저기 비문학이 들어가면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 쪽이 이 두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도 특히나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점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잘 얘기해 줘야 된다. 255에 95면 245인가요? 맞나? 생각 좀 하자. 맞나? 45 맞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90점 나오면 이게 한 68점 정도가 나올 겁니다. 68점 조정을 하면. 그 다음에 85점이면 한 65점. 자, 이거 많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133점인가요? 133점이면 133점이면 378인가요? 9까지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고요. 문제가 좀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 점수가 안 나오죠. 부산시도 날아갑니다. 바로. 내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마다 겁주는 게 아니야.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죠. 왜 공부가 시간이 길어지느냐. 이걸 모르고 시작합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목표가 어때요? 막 이래 시험 처음 치고 와서 쌤 첫 해 쳤는데 영어 70점 잘했죠. 뭘 잘해? 떨어지면 똑같은 거야. 떨어지면 과락으로 떨어지나 컷에서 1점 차로 떨어지면 불합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 0.01점 차로 붙으면 그 아이가 장땡입니다. 붙으면 이 시험은 붙으면 절대선이고 떨어지면 절대악입니다. 그지? 근데 일단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 점수면 여러분들 사실 이 점수면 저희가 수업을 하면 거의 상위 1, 20% 점수입니다. 그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그러면 얘 누구야? 220대 1뚫부터 하는 걔가 점수가 어떻게 받았나 그러면요. 국어 95고요. 영어 95고요. 한국사 90입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가 95, 90 이래갖고 총점이 403점 나왔어요. 403.6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반기 396점이라는 컷을 아주 여유있게 통과했습니다. 얘가 48명 뽑는데 그러니까 9,931명 중에서 얘가 13등인가 14등 했습니다. 본인도 못 믿겠고 나도 못 믿겠고 내가 합격자 발표되는 걸 같이 여기서 저기 버거킹 여기서 봤거든요. 부산 여기 우리 서면 버거킹 있지. 내 버거킹 단골인데 내 여기 저는 버거킹 가면 메뉴를 하나로 통일해 놓거든요. 그 딱 하는 거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면 걔들 직원끼리 가면 야야야 와봤다 이런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요새 거 가면 여기 스탠드 서 있잖아요. 이게 주문하게 돼 있는데 거기 주문하기 전에 불고기 와퍼 세트요. 예. 가끔씩은 딴 거 먹고 싶은 할 땐 그랬는데 거기 앉아서 둘이 같이 봤어요. 부산시는 합격하잖아. 되게 쫀다. 약간 쪼는 맛이 있는 게 분명히랍니다. 9시에 문자를 발송한다고 돼 있어요. 발표 날 9시에. 근데 9시에 둘이 같이 전부 다 다른 학생 3명이나 이렇게 보고 있지. 핸드폰만 보고 있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9시인데 안 와. 정막. 그게 교수님 저 떨어졌나 봐요. 아니 좀 있어. 이랬는데 9시 1분에 문자 딱 옵니다. 쪼입니다. 약간. 부산이 항상 해마다 9시 1분에 보냅니다. 약간 쪼입니다. 그리고 국가직은 더 쪼입니다. 국가직 합격자 발표는 발표가 만약에 7월 1일이라 그러잖아요. 공식 발표가 7월 1일이면 6월 31일 저녁 6시에 발표합니다. 더 쪼입니다, 얘들은.
그리고 더 웃긴 건 근데 5천 명을 집단적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시간차가 발생하죠. 그 요번에 고노부부터 내가 6시인데 문자가 온 거야.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대요. 5분을 울었대. 우는데 6시 5분에 문자 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쪼는 거 일단 그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지. 국가직은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이렇게 안 옵니다. 국가직은 이렇게 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으니 확인하세요 이러옵니다. 근데 그걸 받은 사람 합격자만 옵니다. 근데 반면에 지방직은 어떻게 나오냐? 부산시는 축하합니다. 부산시 몇 회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그지? 받아보자 좀. 국가직 쳤을 때 자 합격자 명단이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확인하세요. 이러면 합격입니다. 됐지? 자,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요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점수 지금 보니까 살벌하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국가직은 이렇게 뽑습니다. 40%를 더 뽑아요. 그 말은 모집 인원이 100명이잖아. 그러면 필기를 140명을 붙여요. 그러면 40명이 어떻게 돼야 돼? 면접에서 날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면접을 전부 다 보는데 면접을 과연 면접에서 40%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이 굉장히 빡셉니다. 1시간 40분씩 합니다. 1인당. 빡세요. 빡센데 면접은 전부 다 보통 나오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뭐로 세우냐가 점수로 또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은 이런 거야. 이번에 발표된 컷이 375다. 근데 내가 376이다. 이러면 불합격됩니다. 합격을 해도, 필기 합격해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노부애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노부애 기준에서 528 뽑는데 고노부가 780명인가를 필기 합격시켰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근데 이 학생이 발표된 컷보다 8점 높았습니다. 컷보다 8점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정권인데 워낙 뒤가 많았죠. 근데 컷보다 8점 높았는데 면접을 일반적으로 치고 얘가 최종 등수가 약 410등 정도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내면 최소한 국가직은 내가 발표된 컷보다 요번에 최소로 합격했던 애는 세무치였는 애는 최소로 컷보다 3점 이상, 얘는 거의 제일 꼴찌예요. 꼴찌로 합격하면 되지? 합격하면 되지? 3점 이상, 그리고 5점 이상 올라가야 안전하다. 컷보다. 알겠죠? 그죠? 예, 발표된 컷보다 컷이 발표해요. 컷 발표합니다. 그 내 점수가 거기보다 3점에서 5점이 올라가야 안전하고요. 그럼 쌤 지방직은 얼마나 뽑습니까? 라고 하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요번에 부산시가 295명을 뽑는다 그랬죠. 자, 몇 배수 뽑을 것 같아요? 부산시는 305명인가 뽑습니다. 13명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1.1배수로 뽑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 그러면 가서 면접 가는데 멱살 안 잡고 이러면 엔간하면 점수 발표된 컷보다 1점만 높아도 지방직은 합격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경남 쪽에 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게 경남은 요번에 양산이 48명을 뽑는데 필기 합격을 51명씩 냈습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의령군 같은 경우는 22명 뽑는데 필기 합격을 23명 시켰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필기만 붙으면 그냥 오세요입니다. 이렇게 가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어떤 애들이 있느냐? 그날 안 오는 애 하나 꼭 있고요. 이상하게 안 오거나 아니면 그날 왔는데 누가 봐도 쟤는 불합격할 때가 있어요. 와갖고 그냥 저 옛날에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울산에 들었던 말인데 울산에가 89명 뽑는데 91명을 뽑았대. 91명은 필기 합격했대. 그러니까 쌤 제가 2명 되면 어떡하죠? 막 이랬습니다. 아 괜찮다 가봐라. 그 골때리 하나 왔을 거다. 갔대요. 일단 한 명이 안 왔어요. 한 명이 안 왔고 한 명이 딱 갔는데 제가 면접에 딱 들어갔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래요. 누가 봐도 쟤는 합격하려고 온 애가 아니에요. 면접 복장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반바지에 슬리퍼에 체육복 비슷하게 입고 왔대요. 그 저건 뭐지? 이랬는데 자기랑 같은 조래요. 들어갔는데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가관이잖아. 너씨 저기 이거 시험 저거 뭐 면접관이 말을 못해. 그래갖고 공무원 시험 준비 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할 것도 없고 집에 살아 해갖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되겠네.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안 하면 당가면 되죠 뭐. 아웃. 그래서 나오더니 전화 와서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뭐 발표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니 뭐 이런데 뭐 축하한다. 잘 댕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없는데 아니면 뭐냐면 한 명이 나머지 한 명 누구 해서 컷하고 딱 맞는 애가 있겠지. 내가 컷보다 0.1점만 높아도 지방직은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어디가 강하다. 내가 목표가 난 검찰 가겠다. 이런 애도 있어요. 난 검찰 가겠다. 난 세무 가겠다. 이 학생들은 뭐가 돼요? 첫 번째 컷보다 점수가 3점에서 5점 한 개를 더 맞춰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면접 준비를 칼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면접에서 만약에 미흡 2번 뜨면 불합격입니다. 근데
작년에 의령 냈더니 여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점수는 높은데 막 울더라고. 막 울더니 왜 그랬더니 쌤 저 1년 더 해야 될 것 같아. 왜? 질문을 3개를 대답 못했대요. 그럼 거의 미흡 나와요 원래. 의령인데 야씨 공부 좀 하시겠더니 면접관이 처음 공부 안 하셨네요 이러면서 두 번째라고 아 이래가지고 근무하시겠습니까? 2번 나왔고요. 마지막 3번째 공부 좀 더 하시다 와야 되겠네요 하고 끝났대요 면접이. 그럼 당연히 불합격 아닌가? 얘 근무하고 있어요. 뭐 지방직 면접 뭐 저래요. 그러니까 지방직은 여러분 면접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는데 일단 요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럼 요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간들간들하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대충 감 잡힙니까? 첫 시간에 영어 문제 뭐 단어 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되냐 이거야. 일단 목표 잡았나? 목표 잡고 이제 스타트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국 내가 합격을 위해서 그러면 합격하려고 그러면 제일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들 중에가 어떤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뭐 한국사가 될 수도 있고 국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 제일 안타깝죠. 140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진짜 눈물 막 두두두 흐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제일 많아요. 이런 경우 있는 반면에 특정 과목 한 과목 때문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공무원 영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아마 다른 과목은 쌤들이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시간에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이잖아 공부가 그죠? 시작이고 다음 주부터 수업이 들어가면 제가 항상 진짜 두 손 모아 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에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요. 그지?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수업을 철저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리 같은 걸 하면서 빨리빨리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 이제 영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보면 저희 정규반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반이라고 기본반이 여러분들 7, 8월 달 이제 이번 달에 기본반입니다. 모든 과목이 기본반 5개 과목 다 기본반이고 월화수목금토 다 하고 오셔야 되겠죠, 그죠? 기본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심화반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커리큘럼은 지금 표에 있습니다. 심화반, 뭐 어휘 특강 있고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왜 이걸 하냐면 영어라는 과목의 이제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 문항수가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어 문제는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문법 문제가 나와요. 문법 문제가 4개가 나옵니다. 문법이 4개가 나오고요. 어휘라는 게 어휘가 4개가 나옵니다. 플러스 생활 영어가 2개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하기 싫은 우리 독해가 10개가 나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는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80페이지 한번 펼쳐 보세요. 펼쳐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법이 2번과 4번 있죠. 잘 봐요. 문법 2번과 4번 보입니까? 80페이지에 2번 있고 81페이지 3번 있지. 2번과 3번 같은 걸 우리가 영작이라 그래요. 문법 4개 중에서 영작이 보통 2개가 나옵니다. 영작이 2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83페이지에 3번 있나요? 83페이지에 3번 있죠. 3번. 이거를 정비문,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시오. 요게 2개가 나옵니다. 거의 요거로 끝입니다. 지방직과 국가직은. 거의 이걸로 끝입니다. 쌤, 이제 기출문제에 밑줄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밑줄 문제 한 문제는 옵셔널하게 선택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공무원 시험은 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일단 공무원 시험 전체 출제 기간이 16일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했지만 이것도 이제 직접 들은 건데 16일이고요. 출제위원이 2분입니다. 영어가. 2분이고 전부 다 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교육학 교수님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고등학교 쌤들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쌤들은 교수님들이 낸 문제를 풀어봐요. 풀어보고 이 신청을 하는 사람 그 대신에 문제 좀 이상합니다. 물론 100% 안 받아줍니다. 교수들이. 고집이 더럽게 세서. 그래서 문법을 한 문제 한 분이 내시고요. 한 분이 문법 내시고 어휘 독해를 한 분이 냅니다. 당연히 딱 보면 한 분이 4개 내고 한 분이 16개를 내는 걸 봤을 때는 짬밥이 있는 교수 없는 교수겠죠. 그리고 이 신청을 했을 때 이 파트는 이 신청에 아예 거론되는 대상도 없습니다. 문법만 보통 2분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공무원 다른 과목은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영어는 이렇게 냅니다. 7급도 있고 9급도 있죠.
7급도 있고 9급도 있습니다. 자, 봐잉. 올해 9급을 내죠. 2018년에 9급을 내신 분이 내년엔 7급을 내요. 19년엔. 반면에 올해 7급을 내신 분들이 내년 여러분들 9급을 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로테이션을 돌겠어요? 홀수회마다 교수가 같겠고 짝수회마다 출제 교수가 같겠지. 제 말 이해됩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그 패턴을 연구할 때 제가 올해 우리 문풀 했던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지방직 시험이나 국가시험에 나왔던 패턴을 거의 똑같이 모의고사를 치셨습니다. 왜 가능했느냐? 답 나왔잖아. 올해 짝수회지. 그러면 어느 해 비슷하게 내면 되겠어요? 6년, 4년, 2년, 2012년, 2014년, 2016년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내면 비슷한 형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형태로 나왔고 거의 패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의 그대로 나왔다시피 했어요. 문제는 똑같지 않대 패턴이라도 같으면 마음은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몇 년을 하셔야 돼요? 1년, 3년, 5년, 7년이지.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중요할 거 아니야. 만약에 홀수회가 어려우면 조지는 거고, 짝수회가 어려우면 좀 괜찮은 거잖아. 자, 그러면 역대 국가직에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건 7급 뺨친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험이 언제냐? 2015년 국가직 9급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두 번째 어려웠던 시험이 언제냐? 2017년 국가직 9급입니다. 세 번째 어려웠던 시험이 언제냐? 2013년 국가직 9급입니다. 느낌 오지? 네 번째 어려웠던 시험이 2011년 국가직 9급입니다. 결국은 홀수가 어떤 해입니까? 밤. 내년은 2010 Congratulation. 나 당첨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기준이 뭐냐면 나중에 제가 좀 있어 커리큘럼 보시면 기출 특강이라고 있는데 기출 문제 보시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해하고 쉬운 해의 가장 큰 차이가 독해거든요. 여러분 독해 수능할 때 이런 거 있지. 읽히는 독해, 안 읽히는 독해라는 느낌 올지. 왜 독해 읽는데 이런 거 있지. 막 읽어서 해석이 막 되면서 가는 독해가 있는 반면에 막 읽는데 아이씨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뭐 이런 거. 요게 홀수. 근데 반면에 짝수는 쫙쫙 읽힙니다. 시원시원하게 읽히고 대만 답이 눈이 딱 보입니다. 딱 마킹할 때 다 틀립니다. 짝수에는 완전히 함정, 홀수에는 실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짝수에는 함정이 안 걸려야 되고요. 홀수에는 철저하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내년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나중에 제가 원하시면 제가 7년, 5년 거 드릴게요. 한번 풀어봐요. 풀어보면 당연히 입에서 욕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새로 만든 독해책하고 어휘책은 전부 문제를 홀수 위주로 넣었습니다. 그대들 푸시라고. 풀어보시면 어저께 이제 창원은 벌써 개강을 했어요. 제가 창원학원을 개강했는데 푸는데 애들이 전부 다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게 들어와서 다 하는 말이 쌤 홀수 진짜 심하게 이랍니다. 근데 뒤집어 설명하면 그 홀수에 내가 영어를 잘 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 아니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제가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홀수에 맞춰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리는 첩보상 지금 출제원이 교체된다는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올해 하신 분 그대로, 그러니까 올해 7급 내시는 분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출제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는 거의 안 바뀝니다. 예, 문제가 지금까지 영어가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분들이 가십니다. 일단 알겠죠? 그죠? 자, 봐. 출제 패턴 이해해야 되죠? 내가 가고 싶은 직렬 이해해야 되죠? 점수 이해해야 되죠? 이게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기본입니다, 일단. 됐나?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왜 문법이 왜 어려우냐? 지금 보셨던 이런 스타일들은 수능 때 안 했다고. 수능 때 했던 스타일은 뭐예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면 밑줄 고르는 거 있잖아. 근데 문장을 파악하는 게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휘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좀 이따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휘는 87페이지 펼쳐보세요. 87페이지. 자, 밑줄이 사라졌는데요. 1번과 2번, 3번 같은 경우가 밑줄 문제고요. 4번이 빈칸 문제죠. 자, 여러분 다 물어볼게요. 어휘 문제가 밑줄 문제가 쉽게 어렵게, 빈칸이 어렵게, 밑줄 문제가. 빈칸이 어렵죠. 그래서 홀수에는 빈칸이 무조건 2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2개 플러스 알파고요. 그 다음 밑줄 문제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수거랑 같이 나와요. 영어 공부해보시면 단어보다는 수거가 쉬워요. 지금 밑줄이 빠졌는데 크랍업이에요. 저기 1번 보시면 87페이지 1번에 그 1번 문제 단어가 quite often 있죠. 오늘 좀 풀어드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that 다음에 크랍업, 이게 기출대 크랍업, 크랍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수거라 그러잖아. 그지? 자, 수거라 그러는데 요 수거 부분이 여러분들이 더 편해요, 풀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풀기가 편하기 때문에 짝수회는 2개, 3개가 나와요. 2, 3개가 나옵니다. 짝수회. 2, 3개가 나오고요. 홀수에는 1개나 안 나옵니다. 홀수에는 그냥 대놓고 단어, 대놓고 빈칸 단어 이렇게 묻습니다.
됐나요? 그나마 우리가 숨 쉬는 거 뭐냐? 생활 영어. 생활 영어는 정말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보너스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리면 조지는 거야. 됐죠? 이거. 그 다음에 독해가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10개다. 이 독해 10개는 뒤에 넘겨보시면, 자, 10번부터 쭉 있죠? 10번부터 한번 봐봐요. 자, 10번부터 여러분들, 자, 쭉 넘겨서, 20번까지. 딱 10개잖아. 11개입니다. 10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넘겨보셨죠? 이거 10분 안에 풀겠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풀게 만들지 않아. 그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걔 한번 와서 얘기하라 할 건데, 올해 걔가 붙으면 온다 그랬는데 붙었어요. 일단 붙었는데, 걔가 근데 20분 안에 걔가 와서 인사하고 왔는 게 문풀하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20문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20분 안에 풀어서 70점 넘길 자신 있나? 거의 불가해요. 20점. 30분은 나와야 됩니다. 그지? 근데 요번에 포항에 지방직이 붙었는데 와서 인사하고 갔었는데, 영어 치는데 딱 시간이 20분, 시작할 때 19분 남았대요. 시작하는데 앞이 깜깜하지. 한데 걔가 20분 만에 풀었는데 영어 80점 나왔습니다. 그럼 선방이지. 선방이죠. 근데 그렇게 풀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 그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영어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 뭐다,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시간을 맞춰가 풀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독해 같은 거 있잖아요. 독해 문제 10개 나오죠. 특히나 어디 갔나요? 이 홀수회가 이런데, 홀수회 진짜 지문 어려워요. 길어요. 수능보다 더 길어요.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출제 기준이 뭐냐면, 자, 요것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수능 지문은 보면 몇 개를 제외 좀 읽히죠. 이렇게 읽히잖아. 왜냐하면 외부에서 지문을 발췌를 해가 오잖아요. 그럼 교수들이 고등학교 단어를 바꿔줘요. 어려운 단어를. 그러니까 잘 읽히지, 우리식으로. 근데 공무원 출제 기준은 그걸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쓰게 돼 있어요. 예컨대 2016년에 지방직 7급 나왔던 지문이 16년이잖아요. 10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 지문 하나가 2016년 4월 13일 타임지 기사에서 발제가 됐습니다. 왜 집에 또 타임지 정기 구독할래? 해봐야 뭐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원문을 그대로 발췌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가끔 지문 같은 거 때리잖아요. 구글에 검색하면 논문이 그대로 막 나옵니다. 그 지문 논문까지 여기서 발췌해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단어를 수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스타일로 읽어야 풀리는 문제가 된다고. 이해됐나요? 근데 이런 문장이들이 오히려 룰 집어넣기가 더 좋아요. 그 말이면 제가 독해 시간 룰 설명하거든요. 룰을 설명하는데 10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가 한두 줄에 답이 바로 있습니다. 그걸 찾는 시간을 이때 이제 심화 시간이고 때 제가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우리 학원에 온 지만 해도 지금 7년째 들어갑니다. 오래 있었다, 그지? 오래서 공무원 한 지가 지금 6년째인가 5년째가 됐는데, 그러면 나도 그만큼 가르쳤으면 데이터가 있고 축적된 막말로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 그지? 공무원 강연 10년이 넘었는데. 보면 모든 문제는 다 해법은 다 있어요. 문제는 그런 룰을 다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학생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룰은 알겠는데 답을 못 찾겠다. 죽여야 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요. 됐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 영어에서는 나중에는 뭐다? 새롭고 뉴한 문제를 자꾸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무원 문제는 그 다른 과목들은 내가 공부한 게 그대로 나와요. 국어 같은 거 가끔 보면 비문학 지문 말고 한자 같은 거는 그대로 나오겠지. 했던 지문이. 나오겠죠? 맞춤법 같은 거 그대로 나오겠지. 나와. 그리고 한국사 같은 거는 지도 맨날 뭐 4세기, 6세기, 5세기 이거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항상 새로운 단어, 항상 새로운 문장, 항상 새로운 문법이 나옵니다. 항상 새로워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걸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어는 똑같이 자꾸 풀어갖고 안 돼. 뭐 익숙해져라. 그 익숙한 거랑 문제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요. 분명히 내가 아는 문법, 자, 이거 한번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할 때, 잘 봐. 공부할 때 어땠어요? 어휘는 어때? 어휘 문제 어휘 문제 모르면 어떻습니까? 답지보고 이런 뜻이었구나. 끝나지? 독해는 어땠습니까? 어차피 내가 해석한 거랑 답지가 해석이 달라, 어차피. 문법은 어때요? 답지 보면, 이거였네. 공감하지? 왜 그러겠어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 그걸 의도하는 바를 몰라서 제가 못 맞춘 것 뿐입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 아까 이때 책에 있던 문제도.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단 영어에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어휘입니다. 솔직히 영어는 다른 시험은 다 우리말 시험이니까 그럭저럭 읽을 수는 있잖아, 그지? 해독은 되지만 영어는 일단 어디가 막혀버리면
이게 막혀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방법을 바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현실을 직시합시다. 5,000명을 뽑습니다. 국가직 기준으로. 내년은 한 6,000명 정도 뽑을 겁니다. 아까 내가 지원을 몇 명 했다 그랬어요? 20만 명. 20만 명 합시다. 40대 1이죠. 이 학생들 중에서 과연 공부를 안 할까? 여러분들 학원에서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어제 행정학생이랑 얘기했는데 행정학생이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고시. 근데 행정학생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요즘 구급 애들 참 불쌍하다고. 왜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때 우리 행정고시 할 때처럼 맞아요. 우리 행정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근데 애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기 와서 에헤야 디야 탱자 공부하다가 돼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은 버닝 할 거 아니야? 안 할 거야? 할 거죠.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한다 그래서 꼭 붙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히나 영어에서 실패들을 많이 합니다. 영어 실패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죽 심하면 학생들이 인사체에다 맨날 시험 끝나면 전화해서 영어 좀 빼달라고 전화를 해요. 영어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절대 빼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영어가 왜 안 되느냐?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럼 뭐가 잘못되느냐? 여기서 다 끝납니다. 어휘에서 다 끝납니다. 질문할게요. 어휘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10만 개입니다. 10만 개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까? 외울래? 그럼 외워봐라 그러면. 외운다 그러자 어떻게 외웁니까? 자, 이렇게 외우지? 연습장을 펴요. 연습 펴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 구급이 나왔던 단어가 팜퍼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팜퍼스라는 단어 아시는 분? 그지? 그럼 한 문제 날라갔다 벌써? 한 문제 날라갔대? 벌써 날라갔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적어드릴까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옴니포텐트가 나왔어요. 아, 옴니프레젠트다. 옴니포텐트 되고. 자, 이 단어. 자, 아시는 분? 별 말씀을, 그지? 그럼 이거를 써서 외워. 자, 이게 팜퍼스라는 단어가 거만한이고요. 옴니포텐트가 전지전능한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죠. 자, 가자! 이렇게 염청 피죠? 팜퍼스. 거만한 팜퍼스. 맞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나? 팜퍼스, 거만한. 그래. 그렇게 쓰면 외워집니까? 외울 수는 있어요. 자, 오늘부터 실험해봐. 팜퍼스, 거만한을 연습장에 정자로 20번을 쓰세요.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한번 쓰면 외워지면 하세요. 미국에서 실험해. 이건 미국 저희도 교육학 시간에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셔야 되냐 그러면 33번 반복하면 단어가 외워집니다. 집중해서 쓰면. 그럼 한 단어를 몇 번 써야 됩니까? 660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연습장 한 3장 정도 쓰면 외워져요. 한 단어. 자, 공무원 시험 나라가 내가 몇 개를 커버해야 된다 그랬다? 10만 개. 자, 산수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장 한 트럭 정도를 소비하시면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어휘할 때마다 학생들 말씀드린 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안 외운 거 나온디. 아니, 안 외운 거 나옵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이 제일 잘 채우는 파트가 뭐야? 어휘입니다. 어휘 안 놓치면 거의 다 맞춰옵니다. 사기치는 게 아니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 문제 먼저 미리 당겨서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봐봐잉. 자, 어떻게 하자 그러면 페이지 보시면 8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87페이지에 2번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2014년 지방직 국어 문제입니다. unquenchable입니다. 여기서 unquenchable 아시는 분? 허허, 그지? 자, 봐. 몰라. 자, 근데 봐봐.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 그러면 영어 단어는 우리랑 달라. 일단 여러분 앞에 on 붙었지? on 붙어서 on, un 붙었잖아. on이 붙으면 파지티브입니까? 네거티브입니까? 잘하네. 그럼 보기에 만약에 파지티브가 있으면 아웃이라고. 알겠어요? 보기에 파지티브 아웃이라고. 보기에 파지티브 몇 번 있습니까? 3번에 adolescent라는, adolescent 아세요? adolescent? 사춘기잖아. 날아가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두 번째, 이게 필요한 게 영어 단어의 방법이 뭐냐면 영어는 어근과 접사라 그래요. 우리랑 달라요. 영어 단어는. 고개 들어봐. 영어 단어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이 왜 이렇게 쌤들이 암기를 시키냐 그러면 우리말은 아까 했지만 영어라는 단어, 문법,
어휘, 독해, 책상, 칠판 모든 단어가 의미를 갖는 건 새로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외워야 돼요. 근데 영어는 뭐냐면 라틴어에서 차용된 언어이기 때문에 원래의 라틴 의미를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자, 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단어 수준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just 뜻이 뭐예요? just. 뭐 단지 그냥? 그럼 단지 그냥 중학교 1학년 수준이야. 영어에서 just란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fair, 정당한입니다. 다시 just 붙으면 다 뜻이 뭐가 된다? 정당한. 다시 just 뜻이 뭐가 된다? 정당한. 이 앞에 붙는 게 접두사라 그래요. 이 접두사가 붙으면 이 의미의 변화를 줘요. 의미의 변화가 뭐냐면, 자, 일로 봐봐. just가 그럼 정당한이지? 그러면 unjust는 뜻이 뭐가 되겠어요? 국어도 안 되는구나. 부당한. 부당한. 여기서 뭐 더 붙으면 the unjust가 여러분들 영화 제목 부당거래입니다. the unjust. 그 다음에 일로 봐봐. 전미사. 그 다음 뒤에 붙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미사라 그래요. 전미사는 품사를 바꾼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죠? justice 뭔데? 정의죠, 그렇죠? 왜? 정당한이라는 어근에 IC 명사가 붙었으니까 정의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어근하고 접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근 접사는 내가 몇 개 외우면 되느냐? 어근은 50개고요. 전미사는 110개만 외우시면 공무원 영어가 다 커버가 됩니다. 지금처럼.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봐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하는 전미사가 뭐냐면, 접두사가 뭐냐면 이겁니다. in 알지? in이 붙으면 뜻이 뭐겠어? 기본적으로 안으로죠. in이 보통 동사가 들어오면 안으로가 되고요. 보통 형용사나 명사 앞에 붙으면 전부 다 not입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우리 expensive라는 단어 알죠? expensive 뜻이 뭐야? 네, inexpensive 하면 값산이 된다고. 들어갑니다. 1번에 infallible, positive일까 negative일까? infallible. 어근 잡아봐. 어근이 뭐예요? infallible. 대답 안 하면 안 쉰다. 자, infallible. 접두사가 뭐가 붙었습니까? in 붙었지? in. 전미사가 IBL이 붙었지? IBL은 형용사형이라 그러잖아. 중간에 어근이 뭐야? fall이잖아. FALL, fall이 뜻이 뭔데? fall. 쓰러지다, 넘어지다, 실패하다. 맞지? 그러면 fall up을 하면 쓰러질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그 앞에 in이 붙으면 뭐가 돼? infallable. 쓰러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네거티브야, 포지티브야? 포지티브지.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건 포지티브라 그래요. 좋은 거잖아, 그지? 1번 날라갑니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과 4번이죠. 4번에 insatiable 이란 단어인데, insatiable 때 볼게요. 자, 우리 영어 단어 직관함 insatiable입니다. 이 단어 뭐 닮았어? 그렇지, satisfy. 죄송. satisfy 뜻이 뭐가 돼? 만족하다. satiable, 만족할 줄 아는. insatiable은 만족을 모르는. 자, 1, 2, 3, 4, 4개 중에 정답 몇 번 하시겠습니까? unquenchable, 모르는 단어 나왔지만. 봐봐. 그럼 해석해 보시면 돼요. 봐봐요. 전기 자동차는 또한 중국의 노력입니다. 억제하고자 하는 거. 자, 어떤 탐욕입니다. 수입된 오일에 대한 어떤 욕구에서, 수입 오일에 대한 어떤 욕구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욕구, 아니면 아주 탐욕스러운 욕구. 정답 몇 번이 맞겠다? 4번 된다고요. 됐나? 이렇게 맞춰오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이거를 연습하는 게 어휘 시간이에요. 이게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언캔처블 외울래? 시험 끝나고 나면 애들 맨날 홈페이지, 그 카페 같은 게 이런 걸 올립니다. 이번에 이상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어느 책에 나오냐요? 외우려고 그렇게? 그럼 영어 사전 외워요. 그럼 틀릴 거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첫 번째 시간과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말 이해됐나?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적으시든지 간에 일단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다. 내가 닥치고 점수는 380이라는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맞죠? 380 점수는 보니까 아까 보니까 점수가 90, 85, 80. 자, 보통 90, 85, 85, 그 다음에 90, 85 정도가 나와야 380에서 390 안정권이 되겠더라. 이해됐나?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영어는 요 따위로 나오더라. 여기 나오는데 영어는 일단 방법을 바꾸자. 뭐부터 바꾸자? 어휘부터 바꾸자. 잠깐 제가 좀 더 어휘 수업 해드릴게요. 외우는 거. 어떻게 어근 수업 해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방법하는 어휘 수업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잠깐 쉬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